방사선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쪼입니다. 엑스레이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지금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X선이라는 게 통과를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니까 암이 걸릴 수 암 같은 게 있다. 생길 수 있다. 암 발생률을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형외과가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수술장에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너무 많이 쬐가지고 손에 피부암이 걸린 정형외과 의사들 뭔가 내기 나오긴 하죠. 손에는 피부암 걸리고 이제 갑상선암도 걸리고. 갑상선 많이 걸리고.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사실 정형외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은 엑스레이도 있고 CT도 있고 MRI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진은 피사체가 있을 때 빛이 튕겨져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라면 엑스레이는 방사선을 그냥 사진처럼 이렇게 피사체가 있으면 이렇게 투과시켜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사체가 갖고 있는 내부 구조가 2차원으로 딱 압축돼 가지고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뼈가 당연히 제일 잘 보이고 속에 있는 연부 조직 중에서 딱딱한 거 일부 혹은 공기 비어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보이죠. 그러니까 폐 속에 이제 뭔가 결핵이라든지 아니면 암 같은 것들의 초기 상태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쓰이고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사실 엑스레이는 그 쪼이는 방사선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은 사실 임산부조차도 별반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선량이 많이 낮아졌어요. CT는 엑스레이 조사 장치를 선으로 이렇게 놓고 피사체를 놓고 쭉 돌리면서 찍을 때 이 피사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에 따라서 통과되는 엑스레이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엑스레이 다른 양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얘네를 컴퓨터로 재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차원의 그림을. 그래서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사선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쪼입니다. 엑스레이하고는 아예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지금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거 어떻게? 여기서 수천 배라고 해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정도의 선량이에요. 뭐 CT를 찍는다고 해서 1년치 자연 방사능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1년에 뭐 2번, 3번 정도 찍는 게 건강상에 크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X선이라는 게 결국은 몸을 투과하는 거니까 많이 쬐면은 이제 그게 통과를 하면서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암이 걸릴 수 암 같은 게 있다. 생길 수 있다. 암 발생률을 이제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정형외과가 엑스레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수술장에 엑스레이 기계가 있어요, 저희는. 왜냐면 이게 뼈를 맞추고 해야 되니까 맨날 그거 찍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너무 많이 쬐가지고 손에 피부암이 걸린 정형외과 의사들 뭔가 내기 나오긴 하죠. 손에는 피부암 걸리고 이제 갑상선암도 걸리고. 갑상선 많이 걸리고. 그래서 리프렉터를 차는데 목 같은 데는 좀 갑상선이 아무래도 예민할 수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차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결국 걸렸죠, 갑상선암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선량이 높았던 이유는 디텍터가 원시적이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도 좀 낮았고 또 수술장도 지금보다 좀 더웠고 더우니까 프로텍터를 목에다가 또 잘 안 했던 거예요. 목에다가 하면 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수술할 때 이게 납복을 입거든요, 이렇게. 요즘에는 좋아져서 그런데 되게 무겁고 엄청 무겁고 덥고 납덩어리를 입고 하는 거죠. 구독!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착각하시는 게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무릎에 십자인대 끊어졌다, 그러면 인대 힘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처음에는 찍어요. 왜냐면 이제 힘줄이 정말 많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그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제 보면 여기 잘 안 나오니까 CT를 좀 찍어봤으면 좋겠다, 환자분이 그렇게 본인이 얘기하세요. 근데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힘줄 인대를 CT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무릎에 인대가 끊어졌다, 뭐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초음파랑 MRI예요. 초음파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살이나 조직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딱딱한 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깊은 부분의 살을 보지 못합니다. MRI는 이제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찍는 거예요.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뼈가 아닌 이런 살 부위, 인대, 뭐 신경, 근육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찍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층층층층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단면이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MRI는 그 사진을 볼 줄 아는 사람이면 1이라고 하면 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초음파를 했어. 그럼 이렇게 봤어요. 아, 여기가 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환자분이 이 사진 영상을 들고 가서 다른 의사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 끊어졌다고 하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믿어야 할지, 초음파가 그게 있어요. 약간씩 틀 때마다 이게 음파나 이게 투과되는 면에 따라서 음영이 다 계속 달라지거든요. 이분이 초음파를 했는데 이랬는데 이분은 다르게 얘기하거나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좀 많은 주관적인 검사죠. 실제로 이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검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초음파로는 확진이 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MRI를 찍게 되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음파의 단점을 한 줄로 정리하면은 초음파는 검사자 간의 재현성이 낮다. 그래, 그게 생각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거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획획획획 달라지는 거라서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단 목적으로는 MRI가 가장 좋고, 우리가 초음파를 많이 쓸 때는 뭐 수술 후에 이제 추시라던가 아니면 주사할 때 이게 바늘이 들어가는 걸 가이드한다 그러거든요. 바늘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기 위해서 되는 정도,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CT, MRI를 좀 찍어봅시다 하면은 반감 같은 건 없어요. 왜냐면 또 이게 비용의 문제가 또 있죠. 있으니까. 반감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근데 실제로 비용 때문에 못 찍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물론 비싸니까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환자분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파서 왔어요. 안 아프면 되잖아 자기는. 근데 갑자기 MRI를 찍으라 그러면 찍겠어요? 그 원인을 진단하려면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환자분이 머리에서 그려지면 뭐 돈이 들어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찍어야 되겠구나인데 그냥 그런 분 있거든요. 아픈데 문 검사장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사 놔주세요. 약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근데 저희는 그 안 아픈 거를 낫게 하려면 진단이 중요하니까 MRI나 이런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환자분들은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그렇죠. 이거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아파서 MRI 찍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오잖아요. 엑스레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신체 검진이라고 해서 이제 몸을 만져보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거 뭐가 잘못됐겠다라는 의심을 했을 때 이제 MRI를 권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파요, MRI 찍어봅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알림 설정. 엑스레이 CT는 X선이라는 일종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검사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검사 장비가 많이 개선이 돼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선량이 매우 작아졌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노출되는 정도의 선량에서는 신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검사를 권할 때는 검사를 권하는 이유가 꼭 있기 때문에 진료보셨던 의사를 믿고 진료에 임하신다면 통증에서 해방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